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방송의 진행을 맡게 된 탈북자 이혜린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녘동포 여러분들께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조선의 자유화에 이바지한다는 심정으로 책임있는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청을 바라며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북한 방송의 서울 스튜디오에 니시오카 투토모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우리 방송국 김성민 대표님께서 진행을 맡아오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진행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자유북한 방송의 라디오 및 유튜브 애청자들을 위해 선생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77년에 네. 처음으로 한국에 왔고 네. 그 후부터 계속 한반도 문제를 연구를 해왔는데 네. 그중에서도 학자로서 납치 문제를 계속 연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2년 전 요코타 메구미라는 13살의 소녀가 납치되어 있다는 사건이 일본에서 발각돼서 그게 한국 정부가 그 정보를 우리한테 줬는데 그 발각돼서 가족들이 일어서서 가족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 납치자를 구출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구출회 가족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출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구출회 전국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계속 납치자 구출 운동을 해왔고 또 10년 전부터 이 방송에서 나와서 북한에 계시는 분들한테 납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유북한 방송의 조창기 방송위원이시고 자유북한 방송 일본 후원의 위원장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중요하게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제로 한 자유북한 방송의 특별 코너를 15년간 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해왔죠. 또 서울에도 자주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서울 오면 꼭 여기 스타디오에 와야 되죠. 감사합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니까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국빈 방문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귀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후 일정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의 그 가족을 만나고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그 기사에 떴던데 실제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는지. 만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한 번 만나주시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 각지에서 16명의 가족들이 다 왔고 아베 총리 내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 모르던 보좌관도 거기 있었고 그 주일 미국 대사님도 계시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먼저 그 하노이 회담에서 두 번이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김정 위원장한테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싱가포르 때 한 번 했으니까 합해서 세 번 미국 국민 문제가 아닌 일본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이 아주 귀중한 김정 위원장하고의 회담 자리에서 세 번이나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같이 가자. 그 모든 사람들이 오기까지 같이 간다. 미국은 당신들의 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 비공개로 됐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 불러놓고 사진 촬영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가족 보고 그 13살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님 계시고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가 납치된 아들이 있어요. 예. 그 납치되었을 때 한 살이었는데 그 아들하고 어머니 보고 어머니한테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오. 그리고 아들 보고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오. 이라는 그 기자들 앞에서의 발언 기회까지 주시고 그 같이 그걸 기자들 앞에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전 리가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일미양극이 우리 가족 편이다. 끝까지 같이 싸운다. 이라는 자세를 국제사회 그리고 평양에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네. 제가 그 최근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일본 뉴스를 봤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그 북한하고 조건 없이 그냥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이렇게 만나겠다. 그래서 하게 되면 무조건 응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는 그 1년 전만 하더라도 납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라는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아베 총리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 4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번 하노이에서 납치 문제 제기했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그 화제를 회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거기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1대1 대화 때 그거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나서 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식사 자리에서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제기했다.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의미 있는 답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 들었고 그리고 아베 총리는 우리한테는 알 수가 없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다 들었다. 듣고 나니까 이제 납치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다 이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도 알았다. 그래서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하더라도 납치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납치 문제에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된다 이라는 확신을 가져서 그래서 조건 없이 만난다 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나라는 그 역시 1인자가 다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납치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역시 실문자가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실권자한테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노이에서 2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건 피할 수가 없다. 핵 문제를 해결할 때 납치민도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경제 제재 완화도 없고 경제 지원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고 지도자에 알렸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도 직접 제고 지도자를 만나서 그 고려를 한다면은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플러스 납치 문제 그 세 가지 다 해결을 하면은 고려가 성립된다. 그런 설득 작업을 제고 실력자한테 가서 1대1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하겠다 이라는 것이 우리 아베 전 리의 그 지금의 자세이고 그에 대해서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이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지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 아직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베 총리가 그렇게 지금 그 하고 그 어떤 납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진이 없어도 북한이 아무 때나 정상회담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줄 그런 게 있다 하는데도 아직 받아주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납치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런데 과거 전선은 해결되지 않았다. 과거 청산부터 먼저 하라 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과거 청산이라고 하게 되면 뭐 정권 위안부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그 1965년도에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전선 자금으로 그때 액수로 5억 불
이라는 견제 지원을 했어요. 그때 한국의 1년의 예산이 그 1.7억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억 불이면은 그 1년의 예산의 3배 이상 그런 액수의 견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수를 지금 물가로 계산하면 100억 불, 200억 불 그렇게 돼요. 그런 액수의 견제 지원을 북한 좀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과거 전산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아베 총리도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일본으로서 최우선 과제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은 과거 전산을 하겠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계속 아베 일당 나쁘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영원히 평양에 올 수 없다이라고는 안 하고 과거 전산을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 전산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견제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라면은 일본 쪽에서는 뭐 할 의지가 있다. 한국한테 했던 반식이라면 일본이 또 국제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범죄 행위인 납치 문제 그 인지를 속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다 걱정하고 있는 핵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견제 지원하면은 거기 핵무기 개발에 또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밝은 미래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질 수가 있다. 이라고 김정은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견제 지원을 안 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견제 지원은 신조 아베한테 가라. 아베는 과거 전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더라. 다만 아베 조건은 핵미사일 플러스 납치다. 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싱가포르에서 한 번, 하노이에서 두 번 기중한 1대1 대화에서도 납치 문제를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비그 딜 큰 거래 안에 납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납치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은 출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납치 문제를 빌당 인권 문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납치 문제는 일본에서는 최우선 과제지만은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죠. 납치 문제도 인권 문제 중에 하나다. 미국은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조하라. 그러니까 납치 문제 해결 빌당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이 밝은 미래에 가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북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안 보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 보고 인권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납치 문제는 3번 언급을 했고 인권 문제는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잠시고 국제사회는 여러분들의 비참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 전 세계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주민들 여러분들께 우리 니시오카 뚜토모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마칠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